네, 존경하는 1,400만 경기 도민 여러분, 우리 김판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관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최민 의원입니다. 어느새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도민들께서 78대 78이라는 유례없는 동수의 의회를 만들어주신 이유, 그 이유는 이 자리 모든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쟁이 아닌 민생, 독재와 독점이 아닌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라는 준엄한 경기 도민들의 명령입니다.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 그리고 최대 의회인 경기도 의회에서만큼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복지, 교육 모든 분야에서 기준을 만들고 모범이 되어달라는 도민의 절박한 당부이기도 합니다. 저도 의회 구성원으로서 그 위대한 변화와 도전에 함께할 수 영광이고, 남은 3년여의 임기도 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우리 모두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의정활동에 임했으면 합니다. 도정에 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당시 공약집에 보면 저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에 관한 사안도 담겨 있었습니다. 명시돼 있었고, 저도 당시 국회 보좌직원으로서 정당 공약 발굴할 때 이 내용들을 감안해서 제언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면 입지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도내 산업 요충지로서 어떤 가치가 있다고 우리 지사님 판단하시나요? 74만 평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384만 평의 3개 신도시와 결부돼 있고요, 맞물려 있고, 광역교통망 계획 등과 맞물려서 경기도에 있어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가치는 대단히 큽니다. 혹시 2016년도 경기도와 광명시가 협약 맺은 사안 기억하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업무 분장입니다. 네, 경기도의 역할, 광명시의 역할, 시흥시의 역할, LH와 GH의 역할들을 명시했고요. 당시 경기도의 역할들은 일반 분양부지의 국내외 굴지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 유치를 위한 입주 협약, 인허가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관련 법제도 한번 보시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봐도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도지사의 역할이 명확히 담겨 있는데, 이를 비춰서 볼 때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시 우리 도정의 역할들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법제와 연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국토부의 관리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 테크노밸리 조성 기본 취지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조성 취지는 그 당시에 광명시흥 특별관리지구에 있는 500만 평 안에 있는 기업체들을 74만 평 안에 모으는 게 원래 목표였어요. 그런데 수기 과정들을 거쳐서 광명과 시흥의 역할, 그리고 LH가 하는 사업구역, GH가 하는 사업구역을 나눴거든요. 그 LH가 하는 사업구역 유통단지, 일반 산업단지에는 그 취지, 그 앞선 취지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기존에 계획할 때 주변 기업들의 기술 고도화, 그리고 광명의 산업 역량 증진, 이런 형태들로 계획되기로 돼 있었어요. 관리 계획들을 변화하는 것들도 우리 경기도가 좀 같이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교섭을 해야 됩니다. 그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도시 첨단 산업단지의 성공 키포인트고, 그러려면 경기도가 방금 말한 그 관리계획 변경 등을 하지 않으면, 혹은 입주 협약에 대한 경기도의 도정의 권한을 갖고 그걸 대신 교섭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일반 산업단지 똑같은 형태가 돼요. 그렇게 방치하면 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그냥 일반 산업단지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공약했던 바를 기억하시고, 제가 요청하는 거는 거기 주거단지까지 함께 있어요. 직주 근접에 진짜 테크노밸리 만드시려면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좀 고민해 주시고요. 예, 답을 좀 드릴까요? 네, 말씀 주시죠. 예, 짧게 드리죠. 좀 최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저희는 그 앵커 기업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산단이나 조성하더라도 앵커 기업에 따라서 이런 클러스터가 모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관리지역 관리 계획의 그 수정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제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리 계획에 따른 수요 조사를 했는데도 이미 2배 이상의 지금 그 수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중앙부처 협의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충청권 등으로 네, 기업들이 많이 이전하고 있어요. 우리 경기의 기업들이. 그거에 대해서 대한상공에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 네네. 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뭐 저렴한 입지, 정책 지원, 세제 감면 등으로 우리가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이제 경기도의 산업단지도 경쟁을 갖춰야 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 조례들이 그걸 대응해주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경기도 산업입지심의 운영 조례를 보면 도지사는 투자 금액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 높은 기업을 유치 시 해당 산단이 유치한 시군의 단체장 추천이 있는 기업을 입주 우선순위로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시군 단체장들이 추천하는 기업들 그리고 추천하는 그런 도시첨단사지 관리 계획들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같은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달 9일 우리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있었어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철도 차량 기지를 경기 광명에 이전시키는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받으셨어요? 저는 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우리 광명시장이나 광명시의 많은 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일을 추진했던 사람으로서 반가운 뉴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대한 광명 시민이 이뤄낸 쾌거입니다. 간담회도 했고 네, 맞습니다. 만나서 지사님의 입장도 충분히 들었으나 네, 경기도가 그 완충 효과를 안 해주면 예를 들면 중앙정부와의 교섭해야 될 문제, 타 지자체와의 교섭해야 될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광역정부가 그걸 완충 효과를 안 해주면 시군은 나중에 행정적 운신의 폭이 없어요. 연관해서 2021년 2월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최대 사업구역인 광명시흥 신도시를 발표하고 사업구역 관통하는 남북철도선 계획을 반영했는데 구로 차량의 이전 사업 무산으로 연계된 제2경인선 역시 원활한 추진이 불가능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서남북권 도민들이 서울 중심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실 신천 하안 신림선에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 서남북권의 광역교통망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국토부와 직접 교섭을 좀 네, 해주시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도정에 관한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는 내용인데요. 지사님 합법 사행산업의 종류와 경기도 내 사행산업이 코로나 전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맞아, 국무실장을 하셔서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의 기능들을 잘 네,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총리 예. 산하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전후로 우리 사행산업계의 매출은 반토막이 납니다. 이를 좀 지원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2021년 8월에 경륜경정법 개정을 함께 최근에 한국마사회법도 국회에서 개정됐습니다. 구체적 일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광명시에 위치하고 국민체육직능공단에서 운영 중인 경륜장, 스피돔의 경우에는 생활체육공간, 체력 단련 및 사행산업 피해자 상담 시설을 담은 고객 편의시설을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 건물 유휴 공간들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스포츠 클러스터, 어린이 공연장 등을 설치하는 시도가 있는데 기사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드려 올리고 싶은 거는 사행산업계 변화 트렌드가 그 양태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행산업은 오프라인 그 운동 경기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때 매출 반토막이 났습니다. 국회가 그래서 온라인 발권을 열 명분이 생긴 거예요. 국회는 온라인 발권을 열었고 우리 경기도는 레저세 확보에 대한 길이 열렸어요. 동시에 유휴 공간이 확보됐거든요. 도내에 저렇게 큰 시설, 우리 경륜장만 해도 54,000평입니다. 저렇게 큰 시설들의 고객 온라인화로 유휴 공간들이 발생해서 전략적으로 사실 경기도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든 한국마사회든 MOU를 맺어서라도 우리 도민 편익 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만한 방안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네, 광명시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 이미 설계도 끝났고요. 문체부로부터 그 도비도 들지 않습니다. 시군비도 들지 않아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그 일들을 이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 경기도가 함께 동참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오히려 안 된다는 얘기보다 다양한 뭐 개발제한법상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는 등 이런 정도 얘기로 안 됩니다. 이게 한 수십 년 동안 시행령에 묶여 있는 것들이에요. 부대 시설과 경륜 기능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도 변화를 이끌어내야죠, 지사님. 네, 최민희님 그 문제 제기에 공감을 하고요. 네. 지금 마침 저희 도에서 지금 그 도의 그 유의지 내지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존의 기능들을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들도 유사한 그림수에 같이 넣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2022년 우리 청소년 도박 문제 심화 현상이나 그리고 2020년에 비해 위험 집단 급증 실태 등 관련된 현황들을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도박 네, 중독이 함께 파악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있는 그룹을 위험 집단이라고 합니다. 네네. 불법 도박의 경우 온라인 무대로 주로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 대외 활동이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에 청소년 온라인 도박 증가 추세가 급증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초등학생 도박성 게임 경험률도 그 같은 시기에 증가합니다. 실시했고 얼마나 했고 네. 몇 명의 학생들이 했다. 이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우리가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어느 정도 순위다. 혹은 어느 정도 적극성을 띠고 있다가 중요한데 네네. 제가 이제 사가미 산하 그 아까 말씀드린 한국 도박 문제 예방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 2022년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도박 중독 예방 교육 참여 현황을 보면 우리 경기도 교육청이 3.8% 최하위입니다. 네네. 그리고
올해 교육청 도박 중독 예방 사업 예산도 미편성된 것으로 확인했어요. 사실은 이게 제가 우리 교육청과 크로스 체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는 상황 동안 그러지 못해서 혹시 답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 미편성된 걸 보고가 되어 있고 담당 부서의 업무 순위에도 학교 폭력과 자살 예방 등에 중점을 맞추고 있어서 중독 혹은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은 적극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예방원에 보고한 바가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예,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네. 그래야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국 최초의 초등 대안학교 벽시학교 아시나요? 제 예. 지역구인 학교이기도 한데 네네. 경기 도민으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우리 경기 교육의 보호망 안에 반드시 포함되들 우선순위 선택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이 분류한 대한 교육 시설을 보면 학령이 인정되는 학교는 11개밖에 안 됩니다. 네. 대부분 학령이 인정되지 않고 그 대부분의 시설들인데 지난해 대한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어요. 네. 이 개정 이후 주요한 변화들은 뭐죠? 아마 그러니까- 등록제가 생긴 예, 등록제가 사안일 됐죠. 겁니다. 예. 등록제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예. 이 등록제의 기존 취지는 최대한 미등록된 대한교육시설들을 등록화해서 우리 경기교육의 보호망에 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기교육청과 제가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소통해본 바는 이미 등록된 학교에 대한 이해만 있어요. 숫자, 위치 등등. 사실 신청했으나 등록되지 않은 학교들, 시설들, 그 어떤 요건에 맞지 않아서 등록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 그 좀 더 계도하면 이 사람들이 이 보호망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게 이 등록제를 시작한 취지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상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게 이상적이죠? 예. 신청을 했는데 A, B, C, D 요건 중에 하나가 요건에 맞지 않아요. 그럼 네. 그거에 따라 분류해서 이 학교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정리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 전혀 없어요, 자료로. 이게 왜 이상적인가요? 그것들을 예. 계도하고 보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학습자들의 경우에 그래도 안전하고 제대로 된 이 질 높은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이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감이 하는 확실히 단계가 있지만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예. 많이 부족합니다. 예. 많이 부족하고요. 네. 지금 벌써 세 번째예요. 예. 작년 2차까지 등록 받았고요. 올해 1차 오늘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전혀 뭐 이제 시작한 사안 아닙니다. 네. 충분히 하여튼- 신청했으나 등록되지 않은 그런 대안식 교육 시설들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면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예. 우리 학생들이니까. 교육관이 혹시 도시개발 모델이 민간 재개발, 재건축, 공공 재개발, 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등 이렇게 다양해지는 이유를 아세요? 이건 개발 속도 높이기 위함이 쉽게 말해서 네, 그렇죠. 노후도 요건 완화, 예. 교통 환경, 학생 배치 등 교육 환경 같은 제한 요건들을 줄여서 효율성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모델들이 만들어지는 거. 위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제 지역구에 동시다발적으로 계획 중이거나 이미 추진 중인 개발 사업들의 모델명입니다. 네. 도시개발 모델을 설명하기 위함은 아니고요. 다음 화면 보시죠. 광명 남초 보이세요? 광남초? 네, 보입니다. 예. 그 주변 민간 재개발을 보면 11구역 4,291세대, 14구역 1,187세대, 16구역 2,104세대 추진됩니다. 개발 사업 외에도 이미 2,000세대가 넘게 있고요. 광명 남초등학교 과밀에 넘어 과밀이 예상되는데 뉴타운 구역 중에 이제 한 개 구역이 기부 체납해서 학교를 교사 등을 징계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소송 중이어서 불투명한 사안이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광명 남쪽 바로 직접 붙어 있는 곳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빈집법에 따르면 네. 기존의 세대를 제외하고 300세대 이하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학교 용지 조성 개발에 관한 의무가 없어요. 없죠. 예. 이미 과밀인 학교 바로 붙어서 소규모 주택 사업이 지금 진행된다니까요. 그런데도 인허가권자인 지자체 또는 개발 주체인 주민들과 교육청은 논의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 그게 잘 안 교육청의 이루어져서 생긴 관계자들은 문제다. 다 알고 이렇게 있어요. 생각합니다. 예. 우리 광명교육지청이 저한테 답변한 자료고요. 광명 남초를 저렇게 방치했을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학생의 배치는 불가능한 상황. 굉장히 우려된다고 이미 말씀을 주고 있고요. 이게 경기도 교육청에 보고 안 됐다고 난 보이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광명시청이랑 소통을 안 하셨다? 그거는 교육지청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이걸 방치하면 이런 피해가 와요. 이런 도시개발의 결부대에 예상되는 학생 배치를 방치한다. 혹시 광명시 도덕초등학교 사례를 아시나요? 이거는 민간 재개발 사업에 함께 원래 2022년도에 개교를 예정하던 광명 도덕초가 중간에 사업지에서 대량 폐기물이 발생되고 한 12억 정도의 사업 비행이 증액될 예정들이 확인됩니다. 이때 조합하고 교육청이 서로 핑퐁 게임을 해요. 여기에 악재로 공사 도중에 인명사고까지 나면서 추가 개교 지연이 됩니다.
1차 지원됐을 때 1년간 인근 3개 초교에 분산 배치됐고요. 학생들이 2차 지원 개교됐을 때 1개월간 인근 중학교에 임시 배치됩니다. 교육감님, 네. 평생에 단 한 번뿐인 이 학생들의 초등학교 추억은 누가 책임집니까? 일단 네, 다만, 교육감님의 예. 그 말씀들에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함께 네. 우리 같이 수기하는 집단이잖아요. 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교육청이 발주한 사업인 경우에는 교육청이 책임집니다. 네. 근데 조합이 발주한 사업인 경우에는 교육청이 책임질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예. 지자체와 유관기관 모두가 네. 이런 개발사업 인근의 학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건축할 때 유관기관들이 반드시 서로 협의할 수 있게끔 네. 강제성을 띠는 네. 그런 조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예, 협조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각 그 기초 단체에다 예를 들면 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 도시개발계획 심의에 교육청의 의견을 늘 반영할 수 있도록 네. 또 개진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달라 하고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두로 주고 받는 건 좀 아쉽고 지금 제도를 실제, 만드시자고요. 같이. 실제로 그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드시자고요 우리가. 교육청 조례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예. 이 내용은 직접 우리 교육감이 주민들 만나신 적 있으실 거예요. 광명 2구역 민간 재개발 지역의 학교 용지가 이미 10년 전에 확보가 돼 있었는데 네네. 2017년도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일조권 문제에 부딪힙니다. 네. 학교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과 마주했어요. 네, 직접 직접 만나셨죠? 예, 직접 관계자들 만났었습니다. 그때 어떤 답변 주셨습니까? 이게 어떻든 지금 그 아직 부진은 확보가 돼 있었지만 지금 학교가 아직 설립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법인 그 적용이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중에 좀 뭐 그 당시에는 뭐 반사경을 통해서 일조권 문제를 해결하자, 혹은 뭐 복합 건물을 지어서 해결하자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를 들면 거기에 모듈러 교실을 우선 분교 형태로 하는 형태는 없겠는가, 여러 대안을 검토하다가 최근에 이 광주의 그 오포에 좀 좋은 사례가 생겼습니다. 능평초등. 예, 능평초등학교에 이 하단에는 주민 그 복합 시설을 넣고 그 상단에 이 학교 시설을 넣어서 일조권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어서 최근에 그 그런 대안들이 그런 사례를 같이 한번 어떻게 의논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어떻게 전달된 줄 아세요? 그 주민들이 얘기한 거예요. 네, 네, 네. 주민들이 교육지원청에 그 안을 갖고 왔고 네. 그게 교육청으로 전달된 거예요. 네,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것도 상위 법령의 문제라면서 교육청에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게 원래 기조였어요. 예, 예. 근데 주민들이 이 대안들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사동을 복합 건물 상단에 배치하고 운동장을 옥상에 배치하는 그 좋은 사례들을 우리 광명에 접목시켜 달라. 이 학교 용지 포기하지 말아 달라. 이게 주민들이 낸 아이디어예요. 네. 전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네. 교육청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 상위 법령과 시행령의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왜 대안을 주민이 만듭니까? 왜 공직자 이 엄청난 싱크탱크가 있는데 교육감님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네. 정말 좋은 가치와 태도로 지금 임하고 계세요 교육감. 네, 네. 근데 그게 일선 행정 현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한번 우리가 면밀히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마 시간이 좀 접시- 걸리더라도 시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예. 시간 얘기하지 마셔요. 예. 이제 저랑 한번 맵을 만드시죠. 31개 시군의 모든 그 교육지청에 발생한 민원들을 분야와 지역별로 분류해서 뭐 국회나 정부 입법자들이 입법해야 되는 사항들, 뭐 교육부 불령이나 시행령 등으로 교정해야 되는 사안들, 아니면 우리 예산이든 아니면 지자체 매칭 예산이든 예산으로 해결할 사안들 한번 그렇게 나열해 보시자고 우리가. 그 맵을 보고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럼 이런 일들 더 교육지청과 긴밀하게 소통해야겠구나. 그리고 이걸 갖고 교육위원회 찾아가세요.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교육감님 하실 수 있잖아요. 실제로는 법의 문제보다는 사실 내부적으로 일조권 갖고 안 됐다고 하는 거 법의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문제 있습니다. 법의 문제였어요. 아니, 그것도 유연하게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주민이 찾았습니다. 네, 찾아야죠. 꼭 좀 그 절차들 네, 네, 잘해서 우리 학교 신설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 협조 부탁드리고요. 네. 네. 사실 제가 좀 강력하게 요청을 드렸지만 제 정치인 개인으로서 정치력이나 영향력 면에서는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에 비해 굉장히 미약합니다. 교육감님. 제게 권한을 잠시 위임해준 우리 도민의 위대한 권능으로 제가 오늘 질문 드린 거고 제가 오늘 질문한 전반의 사안은 끝까지 묻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